아침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히 시작됐다. 박노인은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한동안 바라봤다. 요즘은 아침마다 시간이 조금 더디게 흐르는 것 같았다. 시계 초침이 벽 위를 톡톡 치는 소리,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참새 울음소리가 겹쳐 작은 합창을 이뤘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부엌 식탁 위를 스쳤다. 오래된 나무 의자는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조차 익숙했다. 그는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찻잔을 준비했다.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자 따뜻한 김이 손등을 덮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여유를 즐길 틈이 없었다. 회사에서 현장 밑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던 세월이었다. 그때는 쉬면 불안했고 멈추면 늙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멈춰 있는 시간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사회면 첫 소식은 물가 상승이었다. 기자는 두부 가격 인상이라는 자막 앞에서 진지하게 서 있었다. 그는 혼잣말로 웃었다. 이젠 두부 한 모도 금값이야. 그 말끝엔 허탈함보다 씁쓸한 온기가 묻어 있었다. 박노인은 식탁 위에서 오래된 장바구니를 꺼냈다. 예전엔 부인이 늘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다. 손잡이 가죽은 달아 있었지만 아직 쓸만했다. 그는 부드럽게 그 손잡이를 쓸어내렸다. 오늘은 내가 장을 좀 봐야겠구먼.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지만 그건 자신과의 약속 같은 것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여몄다. 다림질 자국이 남은 셔츠에 회색 카디건을 걸쳤다. 주름이 진 얼굴 위에선 세월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다. 마지막으로 회색 모자를 눌렀었다. 그 모자는 그가 젊을 때 처음으로 장만한 비싼 물건이었다.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를 닮은 듯 단정했다. 문을 열고 나서자 공기가 차가웠다. 봄의 끝자락이라지만 아침 공기엔 아직 겨울의 냄새가 조금 남아 있었다. 그는 길가의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바라봤다. 한때 아내와 함께 이 길을 걸었을 때 그녀는 늘 말했다. 세상에 공짜 미소는 없어. 서로 주고받는 거지. 그 말이 문득 떠올라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움직였다. 출근하는 젊은이들의 표정엔 시간에 쫓기는 긴장감이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조금 느리게 걸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았다. 살아보니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버스가 멈췄다. 자리를 찾아 앉은 그는 창문 너머로 스치는 풍경을 봤다. 학원 가방을 맨 아이들, 손을 꼭 잡은 부부, 자전거를 타는 청년.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다. 그래, 이런 게 사는 거지.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오늘의 목적지, 마트가 있는 사거리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시내의 공기는 조금 더 복잡했다. 차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멀리서 들려오는 포장마차 라디오 소리. 도시의 리듬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자신만의 박자를 유지했다. 길 건너 대형마트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색상의 배너에는 고객을 위한 따뜻한 서비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는 무심코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다. 따뜻한 서비스라 말끝에 짧은 숨이 섞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장 진열대에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오늘도 마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트 끄는 소리와 계산대 비프음이 교차했다. 사람들의 대화는 빠르게 흘렀고 직원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물건을 정리했다. 박노인은 장바구니를 손에 든 채 채소 코너로 향했다.
두부 진열대 앞에 멈춰섰다. 유통기한을 확인하던 그는 문득 아내가 늘 하던 말을 떠올렸다. 두부는 손끝으로 눌러봐야 돼. 단단하면 맛이 없고 너무 말랑하면 물러. 그는 습관처럼 살짝 눌러보았다. 온도와 촉감이 기억 속 감정처럼 손끝에 스며들었다. 그 옆 냉장고에서 김치를 하나 집었다. 너무 큰 건 혼자 먹기엔 버거웠다. 사과 코너에서는 가장 작은 봉지를 골랐다. 마지막으로 손주를 떠올리며 초콜릿을 하나 넣었다. 이 녀석 또 언제 오려나. 계산대 쪽으로 향하며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달래며 웃고 있었고 중년 남자는 전화기 너머로 고성을 질렀다. 사람마다의 하루가 다른 무게로 흘러갔다. 줄은 길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앞 사람의 장바구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다. 젊었을 때는 기다림이 지루했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되어버렸다. 드디어 차례가 됐다. 계산대 직원은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다. 바코드가 찍힐 때마다 짧은 전자음이 울렸다. 총 금액은 3,240원입니다. 박노인은 현금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다. 잔돈은 괜찮소?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영수증을 건넸다. 그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 주차권 하나만 부탁드리겠소. 직원은 순간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아, 영수증 합계가 2만 원 이상이어야 무료 주차권이 나옵니다. 그녀의 말투엔 피곤함이 섞여 있었다. 그렇소? 그럼 유료로 살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옆 계산대에서 계산 중이던 또 다른 여직원이 동료를 보며 킥킥 웃었다. 두부 하나 사고 주차권 달라네. 3,000원 사고 주차권 찾는 사람도 있구나. 그 말은 낮았지만 분명히 들렸다. 공기 속에 가벼운 조롱이 섞였다. 박노인은 잠시 그녀들을 바라봤다. 말하지 않아도 그 시선 하나로 모든 감정이 전해졌다. 그 시선엔 분노 대신 피로가, 실망 대신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짧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손에 들린 영수증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장바구니를 들어 올리며 마트를 나섰다. 밖에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마음속 온도는 눈에 보이지 않게 내려가고 있었다. 마트 문을 나서는 순간 박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엔 더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희미하게 들렸다. 단지 주차권 하나 때문이었다. 주머니 속 영수증이 바스락거렸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 날카로웠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잠시 돌아볼까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되돌아가서 따질 이유가 없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었으니까. 다만 그들의 웃음이 오래 귀에 남을 뿐이었다. 길가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그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젊은 남자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며 바삐 걸었고 아이 손을 잡은 엄마는 급하게 신호를 건넜다. 다들 제 인생에 바빴다. 예의나 존중 같은 말은 먼 옛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들이 잘못이라기보다 요즘 세상이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가슴 한켠에 무겁게 남는 게 있었다. 은행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유리벽과 대리석 기둥, 그리고 문 앞에 안내 표지판까지. 그곳은 그에게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었다. 수십 년 전 그가 처음 재단을 설립할 때 도움을 준 곳이었다.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세상의 소음이 끊겼다. 실내엔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고 카운터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박 회장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 그는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약간의 거리를 느꼈다. 회장이라 불리기보다 그냥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랐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차 한 잔 부탁하네. 따뜻한 차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찻잔 위로 하얀 김이 올라왔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창가를 바라봤다. 창문 너머의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다. 그러나 그 속엔 자신이 세워놓은 회사 건물과 복지센터도 있었다. 젊은 날의 땀과 신념이 만든 흔적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예의라는 게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는데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 같았다. 이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깨어났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전 잊고 있던 결심 하나가 서서히 떠올랐다. 그는 차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눈앞에 은은한 햇살이 비쳤다. 빛에 눈이 잠시 시리자 젊은 시절의 장면이 떠올랐다. 30대 초반 그는 맨손으로 시작했다. 공사 현장에서 점심도 걸으며 일했고 직원들에게 약속한 월급은 늦지 않게 주려고 밤새 서류를 마쳤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였다. 그때 한번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았다. 주변에선 미련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배웠다. 사람을 지키는 게 결국 회사를 지키는 거다. 그렇게 몇십 년을 버티고 이제는 재단을 세워 사회에 돌려주는 나이가 됐다. 하지만 오늘 마트에서의 일은 그가 그동안 쌓아온 가치들을 흔들어 놓았다. 예의와 존중은 사라졌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 된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커피잔 위로 떠오르는 김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 김이 마치 사람들의 따뜻함처럼 느껴졌다. 잠시 있었다가 금세 흩어지는 잡을 수 없는 것. 그때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오늘은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내 재단 자금 전액 인출하겠소. 직원은 깜짝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전액이요? 회장님, 총액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고 있소. 더는 그 돈이 내 이름 밑에서만 흐를 필요는 없지. 직원은 말을 잃었다. 곧 은행장이 직접 찾아왔다. 그는 예의를 갖춰 인사했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회장님?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란 말이요. 가진 게 많다고 존중받는 게 아닐세. 나도 그걸 잊고 살았던 모양이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문 밖을 바라봤다. 바깥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 중에는 마트의 직원도 있을지 모른다. 돈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마음 하나 바꾸는 게 더 어렵더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단단했다. 결심이 섞인 목소리였다. 은행장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이 서서히 다른 자리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념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존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지. 그리고 찻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온도는 마치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의 마음 같았다. 그날 오후 은행장은 직접 VIP실 문을 두드렸다. 박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따라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은행장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정말로 인출을 진행하실 겁니까? 재단 운영비의 전액이라면 여러 단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눈을 들었다. 물론이지요. 그러나 그 돈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이제 돈보다 중요한 걸 잃은 것 같소. 존중이란 말이요. 돈이 많다고 존중받는 세상도 적다고 무시당하는 세상도 틀렸소.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세워보려 하오. 그는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마트에서 젊은 직원들이 나를 대하던 태도,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공기가 되어버린 것 같았소. 그 아이들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지. 다만 세상이 너무 쉽게 사람의 가치를 가격표로 매기고 있을 뿐이요.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은행장은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스템에 입력된 숫자들이 천천히 움직였다. 재단의 거대한 자금이 회장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단순한 금융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무언의 대답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존중은 법이 아니라 태도요. 그걸 잃으면 가진 게 많아도 텅 빈 거지. 그날 밤 박노인은 오랜만에 늦은 저녁을 집에서 차렸다. 두부를 얇게 썰어 국을 끓이고 사과 한 쪽을 잘라 작은 접시에 올렸다. 부엌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울림이 남아 있었다. 식탁 맞은편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세상이 참 변했지? 그래도 아직은 바꿀 수 있겠지.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엔 체념보다 오히려 새로운 다짐이 섞여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책상 위 수첩을 펼쳤다. 복지재단 협력해지 통보서 발송. 펜 끝이 종이를 눌렀다. 잉크가 스며들 듯 그의 결심도 그렇게 현실로 번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제 내일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겠지. 그리고 천천히 등을 기대며 창밖 별빛을 바라봤다. 별 하나하나가 조용히 깜빡였다. 세상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 속에서 그는 단단한 신념을 품은 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트 본사 건물은 평소보다 일찍 불이 켜졌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는 출근길의 교통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커피 향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복지재단에서 공식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대표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종이 위엔 간결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귀사와의 모든 협력 및 후원 사업을 전면 중단합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굳었다. 그 재단이 우리 복지관 절반의 지원을 막고 있잖아. 누군가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역사회 공헌 예산의 60%도 거기서 나옵니다. 다른 임원은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지? 대표는 얼굴을 찌푸렸다. 혹시 최근에 실수한 게 있나? 불만 접수, 민원, 고객 불만 같은 것. 그러자 점장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어제 한 어르신이 주차권 때문에 직원들에게 좀 불쾌한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불쾌한 일? 대표는 고개를 들었다. 그게 뭔데? 점장은 CCTV 영상을 꺼내 들었다. 화면 속에는 노인이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두 명의 직원이 서로를 보며 웃었고 노인은 조용히 봉투를 들고 나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엔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대표는 입술을 깨물었다. 설마 그분이?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복지재단 이사장님이셨답니다. 이름이 박노인. 박 회장님?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내려쳤다. 그분이 우리와 10년 넘게 후원 관계를 이어온 그분이라고?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직원 중 누군가가 말했다. 그냥 주차권 한 장이었는데 그 말은 공기 중에 퍼졌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대표는 눈을 감았다. 한 장의 주차권이 우리 회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군. 그날 오후 본사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졌다. 전 지점 고객 응대 재교육 실시, 고객 존중 캠페인 즉시 시행, 관련 직원 공식 사과 및 교육 참여 의무, 그리고 2명의 직원은 본사 회의실로 불려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들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린 그냥 웃은 것뿐이에요. 그분이 그런 분일 줄은 몰랐어요. 대표는 단호히 말했다. 문제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는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 하늘 아래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깨닫겠지. 존중이란 건 상대가 누군지를 따지기 전에 해야 하는 거라는 걸. 그날 이후 회사 내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복지재단의 계약 해지보다 더 큰 타격은 부끄러움이었다. 점심시간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눈을 피했고 평소 시끄럽던 사무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대표는 결심했다. 이걸 단순한 사건으로 넘기지 말자. 이건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그는 공문을 다시 들여다보며 메모를 적었다. 사람의 존엄은 금액과 상관없다. 우리의 실수는 단 한 사람의 마음을 몰랐던 데서 시작됐다. 그 문장은 이후 사내 캠페인 문구로 바뀌었다. 작은 예의 하나가 회사를 지킨다. 며칠 뒤 마트의 아침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입구에는 고객 존중 캠페인 실시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안내방송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한층 부드러운 온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히 문구 때문이 아니었다. 직원들의 표정, 인사하는 자세, 눈빛의 방향까지 달라져 있었다. 점장은 매장 한쪽에서 조용히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그 말에 젊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 한 명, 그날 계산대에 있었던 직원 수지는 유니폼을 다시 매만지며 숨을 고르듯 말했다.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습관처럼 대했을 뿐이에요. 점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교육하는 거야.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 그날 오후 본사에서는 전 지점 직원들을 모은 온라인 교육이 열렸다. 화면에는 고객 응대, 존중의 시작이라는 문장이 떠 있었다. 교육 담당 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의는 상대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수지는 모니터 앞에서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의 손끝은 책상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영상 속 강사가 이어 말했다. 우리가 놓친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눈맞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남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날 그분 얼굴이 계속 생각나요. 그녀는 속삭였다. 교육이 끝난 뒤 본사 대표는 모든 지점에 공문을 내렸다. 모든 고객에게 존중과 예의를 행동으로 보일 것. 그 어떤 사소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 그 문장은 포스터로 인쇄되어 각 계산대 뒤에 붙었다. 작은 예의 하나가 회사를 지킨다. 직원들은 그 문장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본사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란엔 박노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사람은 실수로 배우고 존중으로 성장합니다. 이번 일 나도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던 점장은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전 직원에게 말했다. 이건 그냥 용서가 아니야. 기회야. 우리가 다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 그날 이후 마트는 이전과 달랐다. 인사를 건네는 직원의 눈빛엔 진심이 묻어 있었고 계산대 위에는 작은 문구 하나가 붙어 있었다. 당신의 하루가 고맙습니다. 그 문장을 읽던 사람들 중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는 이들이 있었다. 그 미소가 다시 또 다른 따뜻함으로 이어졌다. 며칠이 더 흐른 어느 오후 마트 문이 조용히 열렸다. 회색 모자를 쓴 노인이 천천히 들어섰다. 박노인이었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걸음엔 여유와 단단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매대를 돌았다. 두부를 하나 짚고 사과 몇 개를 담았다. 그 표정엔 더 이상 서운함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평온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장 보신 물건 제가 담아드릴게요. 그의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든 그녀의 표정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주차권도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박노인은 살짝 미소 지었다. 허허, 그래요. 고맙소. 계산대 뒤 벽에는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그 문구를 바라보던 박노인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마음이지. 마트를 나서는 문 앞 바람이 불었다. 햇살이 유리문을 타고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그 순간 젊은 직원 수진이 급히 달려왔다. 어르신. 박노인이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날 그 일이 두고두고 생각났어요. 박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괜찮소? 나도 젊을 땐 실수 많이 했지. 중요한 건 그걸 기억하고 바꾸려는 마음이요.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그 말 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자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걸로 됐지. 그는 주차장으로 걸어 나갔다. 햇빛이 유리벽을 타고 반짝이며 그의 뒤를 따랐다. 멀리서 들려오는 안내방송이 부드럽게 울렸다. 오늘도 마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차에 오르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이란 게 참 어렵고도 아름답구먼. 차가 천천히 출구를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를 조용히 이끄는 빛처럼 보였다. 그가 떠난 뒤 마트 문 앞에 남은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말했다. 그분 그냥 손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스승이었어.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창문 너머 햇살이 매장 안으로 쏟아졌다. 두부 코너의 하얀빛, 사과의 붉은색, 계산대의 미소가 한데 섞여 조용하지만 따뜻한 한 장면을 만들었다. 그날 마트의 공기는 처음과는 달랐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시선 속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건 존중이었다. 값으로 따질 수 없고 법으로 강요할 수 없는 그저 마음으로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박노인이 남긴 건 돈도 계약도 아니었다. 그가 남긴 건 단 하나 사람에 대한 예의였다. 그리고 그 예의는
그날 이후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조용히 남았다.